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오후 4시 정치본색 이슈 대한민국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내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하신 김병기 의원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이렇게 조용하시죠? 예. 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대중들하고 상대하면서 정치하시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친화력 있게 뭐 저희들처럼 막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좀 참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제 스타일에 사실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뭐 저런 것도 괜찮네 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작에서 지금 3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까지 이제 출마하셨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잘 알고 있는데 네. 국민들 또는 민주당 당원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서영교 의원에 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모 방송국에서 우리 아들에 대한 거를 갖다 방송해 주는 바람에 거꾸로 인지도가 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는 그 국정원 파일이 나오면서 저건 뭐야, 누구야, 어떤 내용인지 이러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아드님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던지 제가 또 이제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영향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이전에 뭔가 국정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찍혀서 네. 저도 해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찍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연좌제처럼 연결이 돼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신연좌제 소문이 저 국정원 내에서 파다했죠. 예. 사실로 밝혀졌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입니다.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그 외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누가 이걸 국정원에서 유출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밝혀져야죠. 네. 왜냐하면 이 자료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분들은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런 녹취록이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가 보안 등급이 되게 높은 녹취록입니다. 그 직원에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유출한 자가 이것만 유출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 자료들이나 내밀한 정말 염려되는 거는 신원 자료입니다. 신원 자료. 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걸 보도를 이제 MBC가 했습니다. MBC가 원래 이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 이제 특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일종의 캐비넷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특정 언론으로 흘려서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게 공익제보 형식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원칙에 입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왔다면 더욱더 법을 지키고 그 민주주의가 발전되도록 더 본인들이 정도를 걸었어야죠. 이게 이런 자료가 왔다 그러면 기본은 국정원과 그리고 이걸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 문의를 하는 게 1번입니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그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식적인 그러니까 국정원과 요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곳에 물어봐라. 감사원에 물어봐라. 그런 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추가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저희 토론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의 준비를 못했죠. 그래서 그 토론회가 있는 날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 아니냐. 그리고 이 자료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다른 버전으로 계속 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제가 원내대표가 돼도 이게 문제가 됐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유출을 시켰다고 하면은 전달자가 국정원이 아닐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정원이 네. 누군가에 흘려서 이것이 언론 제보 형식으로 갔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네. 만약 국정원에서 직접 받았는데 이걸 MBC가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보도했을 리는 없다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국정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흘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 이제 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면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외부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더 우려되는 거죠. 예. 네.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 파일이 유출이 됐는지조차를 이 파일을 유출한 자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갖다가 이 발본색원해 가지고 이건 좀 일벌백계 해야죠. 자,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출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유출했고 지금도 유출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정보기관이 아니고 공작기관이다. 네. 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 국정원의 이제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고 이렇게 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 분석도 예, 폐지하고 예.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